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저도 주말 동안에 저희 아내랑 또 아이들이랑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뭐 붉게 물들어가곤 있지만 그렇다고 이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긴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이었죠.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와 또 지금의 가격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럼 잠깐 지난 금요일 영상 요것을 보시게 되면 그때만 해도 60.7K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전날 이런 하락이 나와가지고 요 저점이 58.9K를 또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가 이 당시만 해도 요 주황색 선의 50일의 저항에 또 막혀 있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린 것이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금요일 저녁부터였죠. 이 미 증시가 개장을 한 이후로 본격적인 반등세가 시작이 되더니 다시 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게 금요일 일봉이에요. 비교적 긴 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 상승세가 토요일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토요일의 상승으로 요 파란색이 지금 21선이거든요. 요 근래에서 이 21선 위에서 마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이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던 거예요. 하지만 어제 이 일요일 일봉이 또 다시 음봉 마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도 이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일단 어제 일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한때는 62K 초반까지 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간밤에 좀 어느 정도 말아 올리는 바람에 요 21선 위에서 어쨌든 일봉은 마감을 해줬어요. 그래서 비록 지금은 채차 이 21선 아래로 밀리긴 했지만 뭐 아직 오늘 일봉 마감까지는 뭐 내일 아침까지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내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요 토요일, 일요일 일봉이 요 21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월요일 일봉도 어떻게든 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재차 저항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당장의 그 저항대로 본다면 요 분홍색이 지금 200일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까지 지금 이 200일선에 살짝씩 좀 닿긴 했다가 결국엔 또 뚫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21선을 좀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요 200일선과 21선은 좀 많이 근접해 있는 만큼 이 200일선을 뚫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저항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몇 개월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언제 돌파하느냐,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때 9월 달에도 지금 확대해서 보면 66회까지 터치를 하면서 요 8월의 고점을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면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65K 정도, 이 65K를 좀 시원하게 넘어서야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일단 요 200일선만 넘어서게 된다면 이번 주 안으로 이 비트코인이 이 65K 이상의 움직임도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불안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저점을 지금 계속 높여가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요 리플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.
이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SEC한테 항소로 한 방 먹은 다음에 이런 급락을 해가지고 800원대에서 700원대로 하락을 하더니만 그 이후의 움직임은 지금 뭐 거의 요 박스권 안에서 특히 이 72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큰 변동성 없이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700원대 스테이블 코인급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답답한 흐름 가운데 또 답답한 소식이 이 주말 사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이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해리스한테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죠. 1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후원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10월 12일 토요일에 또 전해졌습니다.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빨리 소송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데, 그런데 이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은 왜 트럼프도 아니고 해리스한테 기부를 했을까? 이것이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크리스 라센이 100만 달러 상당의 이 리플을 기부한 것인데 그 개수가 지금 여기 175만 개 정도를 기부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기부한 날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8월 14일, 그러니까 최근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올해 8월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올해 8월이면 그때가 어느 때냐? 이것을 또 보시면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그 날짜가 2024년 8월 3일.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기부는 8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날짜가 비슷한 시기로 봤을 때 이 크리스 라센이 확실히 해리스를 좀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국내 기사가 아닌 외신으로 그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.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가 해리스한테 1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라센은 해리스의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9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2023년에 퓨처 포워드에 이 퓨처 포워드가 이 민주당의 기부 단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각각 25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두 가지 별도 기부가 포함이 된다고 또 쓰여 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고,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추측을 제가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이 바이든이 TV 토론 이후로 치매 논란이 좀 일어나면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이 고심의 고심 끝에 결국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,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 물려받은 사람이 이 카멜라 해리스, 이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이 크리스 라센의 정치색이 그동안 좌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100만 달러 상당의 XRP로 기부를 했던 것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또 추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크리스 라센의 개인적인 기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리고 사실 이미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9월 6일이었어요. 이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은 해리스 당선 지지 서한에 서명을 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을 포함한 88개 이 미국 기업 대표들이 해리스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지지한다. 해리스는 미국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한다. 이렇게 지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개인적인 이 기부 활동으로 원래 애초부터 이 좌파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색 그대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
리플사가 과연 좌파일까 아니면 우파일까 이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난달 9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미 대선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다라고 이 업비트 보고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같은 이 후원금을 뭐 좌파나 우파 이 한쪽 당을 선택을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. 요것도 올해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리플사가 2,500만 달러의 기부로 정치적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.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지금 기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리플사는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,500만 달러 100만 달러하고 2,500만 달러니까 2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2,500만 달러 하면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될 시 약 340억 원이나 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어디에 지금 기부를 한 것이냐?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페어쉐이크에 2,5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해요. 그럼 이 페어쉐이크가 무엇이냐? 여기 정치행동위원회, 그러니까 이 미국에는 수많은 이 정치행동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미국에는 여러 정치행동위원회, 그래서 Political Action Committee, 여기에 이 첫자만을 따가지고 PAC, 이 정치행동위원회를 팩이라고 또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페어쉐이크는 슈퍼팩 페어쉐이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행동위원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기사를 좀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위원회, 이 페어쉐이크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후보를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리플사의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 혹은 암호화폐 관련 입법에 그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이 거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영상이나 텔방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떤 암호화폐 기업보다 이 리플사가 많은 정치인들에게 거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 리플사가 망할 수 있을까?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참 이 현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송의 족쇄에 묶여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.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트윗을 보여드릴게요. 이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누군가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던 그 이유는 그 누군가가 오래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.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즉 인내심을 갖고 긴 시간을 견디다 보면 이 시원한 그늘 같은 보상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더 오래 투자할수록 더 많이 법니다. 저는 이것에 절대적으로 또 공감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저 역시 어렵게 모은 이 XRP 100만 개를 절대 손에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버틸 것이라면 긍정의 마음으로 또 저와 함께 끝장을 보자고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